소리 잘 들어가죠. 네, 오늘 논문 세미나 인셉션 FCN하고 이거에 기반이 되는 인셉션 관련해서 발표를 하게 된 종영곤입니다. 그래서 타임 시리즈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CNN 계열 중에서도 해당 방법을 사용한 논문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구글에서 개발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셉션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을 제안을 한 논문이 되겠고, 세 번째가 이제 인셉션과 FCN이라는 그 두 가지 방법을 합친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시계열 분류 문제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태스크가 되겠는데요. 보다 좀 많은 그런 주제들과 도메인 영역에서 활용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 실질적으로 제일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시계열 데이터가 사전에 정의된 훈련 데이터들을 사용을 했을 때 과연 어떤 그룹에 일치하는지 그런 거를 파악을 하는 게 주된 목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계열 분류 문제는 결국에는 지도학습 문제로 크게 보면 분류가 되겠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잘 분류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CNN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은, 우선은 CNN 같은 경우는 각 레이어의 입출력의 데이터 형상이 유지가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의 공간 정보를 유지하면서 그 인접 이미지와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인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접 이미지와 같은 경우는 그 필터 사이즈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바로 옆에가 인접 이미지가 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복수의 필터로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고 그것을 또 학습하는 그런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동적으로 특징을 추출을 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CNN에서 쓰이는 레이어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컨볼루션 레이어는 이제 인풋에서 기초적인 기하학적 패턴을 식별하고, 그리고 풀링 레이어에서는 로케이션 인베리언트 피처를 찾습니다. 그리고 또 풀링 레이어는 로케이션 앤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트 피처스 익스트랙션이 가능하다. 그래서 말이 조금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은 어떤 계산을 해도 결국에는 같은 값이 나온다. 그런 것으로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베이스라인 CNN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널 레이어에서 이제 소프트맥스 함수를 액티베이션으로 사용을 해서 인풋 이미지에 대한 클래스 스코어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스코어가 높은 클래스로 분류를 하게 되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손실함수로서는 이제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을 해서 이제 로스 값으로 역전파를 진행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딥러닝과 특히 그 CNN 분야의 발전으로 이미지 레코그니션 및 오브젝트 디텍션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알고리즘, 그리고 개선된 네트워크 구조의 결과로 인해서 점점 더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구글넷은 2012년 알렉스넷보다 이제 12배 적은 파라미터를 사용한다는 것을 일단 장점으로 논문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 논문 자체가 14년도 기본이 되는 논문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문에서 말하는 그 딥 뉴럴 네트워크의 딥이란, 그래서 인셉션 모듈 형태의 새로운 수준의 조직을 도입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직관적으로 또 네트워크 깊이가 깊다, 이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스팔서티와 덴스 모두를 만족하기 위해서 아키텍처의 전체적으로는 이제 망 내 연결을 줄이면서,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모듈 내부는 이제 좀 덴스하게 연산을 하도록 처리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옆에 그 젠가 그림, 이제 무너지고 있는 젠가 그림을 보시면, 사실 모델을 이제 깊이 쌓으면 쌓을수록 당연히 성능은 올라가고, 그런데 또 그게 사실은 계속 쌓기만 한다고 해서 또 그렇게 마냥 좋은 거는 아닙니다. 계산하는 처리 비용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저 젠가와 같이 이제 어느 정도는 빼도
모델을 돌리는데 그 정확도가 나오는 데에는 일정한 성능을 유지한다면 그러면은 최대한 뺄 수 있을 만큼 빼자. 그게 스팔서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덴스하다는 것은 이 밑에 그 자그마한 이 검은 색깔 그림을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스팔스한 매트릭스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얀 색깔 부분이 0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부분을 컴퓨터로 계산을 처리할 때는 결국엔 빈 공간도 결국엔 다 계산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덴스하게 옆에 형태의 매트릭스로 구성을 한다면 그 계산하는 데에 더 그 속도가 잘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좀 그림을 첨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스팔서티와 관련돼서는 그 이론적으로 필요한 내용이다. 그리고 덴스와 관련해서는 컴퓨터 그 코스트 관련해서 물리적으로 필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논문 저 아로라 분이 쓰신 논문에 대해서는 이제 데이터셋의 확률 분포를 크고 아주 스팔스한 딥 뉴럴 네트워크로 표현할 수 있다면은 신경망은 이제 사후 분포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계산이 다 완료된 시점에서는. 그래서 높은 상관성을 가지는 출력과 뉴런들의 그 클러스터링 결과를 분석하여 최적화된 네트워크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 그 수학적으로 검증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요. 헤비한 원리라는 것을 사용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헤비한 원리에 관련해서는 이 인용문이 있겠는데요. 그래서 동시에 활성화되는 신경세포들은 함께 연결된다. 그러니까 같이 학습을 하게 되면은 그 둘은 연결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CNN을 이거에 접목을 시켜봤을 때에는 CNN도 뉴런과 뉴런 사이에 학습을 진행하게 될 때 그 웨이트가 또 같이 학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결국에는 같이 활성화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더욱 그 연결이 강해진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겠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실제 컴퓨터 연산에 있어서는 연산 매트릭스가 덴스해야지 쓸데없는 리소스 손실이 적다 라는 점 아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되겠고, 그래서 이제 르넷부터 이제 CNN은 여러 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선택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라스트 노멀라이제이션이나 아니면 맥스 플린과 같은 그런 레이어들을 또 추가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FC 레이어를 또 추가를 해서 이제 계산 출력값을 내는 그런 구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맥스 플린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에는 공간 정보의 손실을 가져온다라는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어진 필터에서 맥스 값을 빼고는 다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또 막상 적용해 보니까 맥스 플링을 사용한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또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 그런 것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 NIN은 네트워크인 네트워크라는 논문인데요. 그래서 NIN에서 제한된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사용을 해서 이제 차원 축소의 기능을 통해 병목 현상을 제거하고 성능의 저하 없이 모델의 뎁스와 위스를 늘릴 수 있게 한다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수행을 하면 이제 여러 개의 피처 맵으로부터 비슷한 성질을 갖는 것들을 묶어낼 수 있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제 피처 맵의 숫자를 줄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피처 맵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이제 연산 양을 줄일 수가 있고, 또 이게 결국에는 줄어든 만큼 더 망을 깊게 쌓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그대로 끝낸다면 그냥 계산 시간이 빨라지는 그런 것들을 연쇄적으로 이제 장점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단순하게 크기를 늘리는 것입니다. 계속 추가를 하는 것인데요. 근데 모델 크기가 커지는 것은 파라미터의 수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는 오버피팅에 굉장히 취약해질 수 있고, 게다가 병목 현상이 생겨날 수 있어서 큰 모델은 점차 더 많은 컴퓨팅 자원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이슈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보통 이제 마지막에 쓰였던 FC 레이어, 그 Fully Connected 아키텍처를 스펄슬리하게 커넥티드한 그런 아키텍처로 바꾸는 것이 이 두 가지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인셉션 구조는 그 비전 네트워크에 대해서 스파르스 스트럭처의 근사화를 시도하는 아로라 논문의 첫 번째 사례 연구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 논문을 읽고 이거 좀 할 수 있겠는데 하면서 시작을 한 논문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전 구조들에 대해서는 이제 인셉션의 모듈에 성능이 잘 나오는데 원래 그 수학적인 그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로서 이제 말을 하는 것이, 첫 번째가 자동화된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인셉션 모듈을 사용을 해서 그 CNN을 돌리면 이제 네트워크 토폴로지가, 그 사후 분포가 생성이 됩니다. 학습을 하게 되면 웨이트들이 다 정해지고 그것이 결국에는 사후 분포가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동일한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지만, 그러니까 모듈 내부적으로는 기존처럼 이제 덴스하게 진행을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매우 다르게 보이는 글로벌 아키텍처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또 스팔스한 구조를 띠게 된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말했던 비전 네트워크 이외에도 다른 도메인에서도 유사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논문에서 제안한 아키텍처 디테일과 관련돼서 빠르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인셉션 아키텍처의 메인 아이디어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CNN에서 옵티멀 로컬 스파스 스트럭처를 덴스 컴포넌트로 근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스를 가정하게 되면 네트워크가 컨볼루셔널 블록으로 구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작업은 이제 옵티멀 로컬 컨스트럭션을 찾고 이를 알맞게 반복해서 배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에는 FC 레이어를 어떻게 하면은 컨볼루셔널하게 바꿀 수 있을까, 그것만 해결하는 것이 지금 이제 목표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나이브한 버전의 인셉션 모듈은 옆에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프리비어스 레이어에서 1x1 컨볼루션은 3x3, 5x5, 5x5, 그리고 3x3 맥스플링, 이렇게 4개의 그 레이어를 병렬적으로 처리를 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 인셉션 모듈이 되겠는데요. 근데 사실상 이 나이브한 버전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게, 그 3x3과 5x5는 결국에는 원래 하던 거를 잘게 쪼개서 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을 결국에는 계속해서 스택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나중에는 이제 연산량이 지수적으로 폭발을 하게 된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해서 나온 부분이 이제 차원 축소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x1 컨볼루셔널을 이제 그 후반에 가서는 이제 연산 비용이 크게 나올 그 3x3 그리고 5x5 컨볼루셔널 레이어 이전에 추가를 해서 차원을 축소를 하는 방법 테크닉을 사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그 나이브 버전이 가지고 있던 그 장점인 다양한 스케일의 피처를 추출하는 그런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그 연산량을 증가하는 것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컨볼루셔널 이후에는 전부 다 이제 렐루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제 비선형적인 특징들까지 추가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프로젝션 레이어는 맥스플링 다음에 1x1 컨볼루션을 함으로써 이제 디멘션을 맞추기 위해 사용했다. 컨캐티네이션을 위해 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옆에 이제 B번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이 세 가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3x3 이렇게 필터 사이즈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원래는 채널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 동일한 C라는 채널들이 다 정의가 되어 있는데, 맥스플링 같은 경우에는 채널을 정해줘도 채널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1x1 컨볼루셔널을 해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렛 버전 1입니다. 이 인셉션 버전 1인데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모델을 이제 구축을 해서 계속해서 스태킹을 했습니다. 이 그림을 옆으로 살짝 눕혀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좀 나눠서 끊어서 보면은 또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인셉션 구조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존재하고, 위의 숫자는 그 채널의 수입니다. 그래서 채널의 수가 점차 이렇게 채널은 늘어나는데 어차피 그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파라미터적으로는 더 이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구조를 더 분할을 해서 살펴보면은, 우선은 첫 번째 인풋에 대해서는 이렇게 쭉 진행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부터 조금 그런 점이 왜 첫 번째부터 인셉션을 쓰지 않았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냥 이거를 인셉션을 처음부터 넣었는데 성능이 잘 안 나와서 그냥 그 다음부터 썼다, 이렇게 그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맨 마지막 레이어에 대해서 에버리지 풀링을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7x7에 에버리지 풀링을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버리지 풀링이 아니고 그 DAP를 사용을 했습니다.
또 GAP를 사용을 했다라는 그런 점이 또 차이점이 있겠고,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조금 인셉션 구조에서 봤던 거와는 다르게 옆에 특이하게 하나가 붙었는데요. 그 소프트맥스 함수가 중간에 하나가 붙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네. 억질리얼 클래시파이어 네, 발음이 어려운데요. 즉 보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보조한다라는 의미고, 이게 덴스가 너무 깊게 쌓이다 보니까 그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가 생겨서 네, 기울기가 소실되기도 하고 네, 폭발하기도 하고 해서, 그거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모델 중간중간에 그 로스를 계산할 수 있게 이렇게 빼놓은 그런 하나의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뺐으면은 이거를 잠깐 아까 그 큰 그림을 다시 보면은 네, 여기에 한번 들어가고 여기에 한번 들어가고 마지막에 로스 계산 한번 들어갑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아는 거는 백프로파게이션을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쭉 타고 와서 여기까지 계산이 돼야 되는데, 웨이트가 여기까지 오면은 아무리 렐로를 썼다 하더라도 음수가 다 나와버리면 결국엔 0이 됩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쭉 하고 여기에서도 따로 로스를 또 계산해서 백프로파게이션 하고 여기에서도 또 로스 계산을 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로스 계산을 진행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아무래도 맨 끝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그런 정보가 될 테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비율을 따져서 계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지 효율적으로 역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테크닉을 추가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 클래시파이어를 중간 레이어에다가 이제 도입을 했다. 그래서 이제 또 훈련할 때에는 이 auxiliary 클래시파이어의 로스가 네트워크의 로스에 더해지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레귤러라이제이션의 역할도 또 하는 그런 추가 장점이 또 있었습니다. 시리얼은 옥수수, 쌀, 보리, 밀 등의 원재료를 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들어가는 그 소프트맥스 레이어에서 연결된 그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중간중간에 들어갔던 보조 레이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로스의 한 0.3 비율로 계산을 해서 포함이 된다. 전체 로스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트레인 할 때만 쓰는 거고, 이제 테스트를 할 때에는 해당 클래시파이어는 삭제를 합니다. 아예 쓰질 않습니다. 아까까지가 인셉션 버전 1이었고요. 그래서 인셉션 버전 2도 나왔는데 5x5짜리 컨볼루셔널도 좀 큰 것 같다. 그래서 좀 더 욕심을 부려서 5x5를 3x3 두 개로 쪼개면 이제 다음과 같이 계산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5x5는 3x3보다 2.78배 더 그 계산 비용을 쓴다. 그래서 그 이것을 원래 이 인셉션 버전 1을 이렇게 쪼갠 것이 버전 2가 되겠습니다. 근데 쪼개기만 한 게 아니고 또 뭐 다른 테크닉 없을까 하다가 그 어시메트릭하게 컨볼루션을 사용하는 그런 팩토라이제이션을 사용했습니다. 그 아래 이 그림과 같이 이게 되겠는데요. 보통 저희가 필터를 생각하면은 필터는 그냥 정사각형이 대부분 생각하는 건데, 그것을 직사각형으로 처리를 해서 또 계산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5x5를 3x3, 3x3으로 줄였는데 그거를 또 나눠서 다음과 같이 계속해서 레이어를 스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구조가 이제 인셉션 버전 2, 버전 3 그 두 개가 거의 비슷해서 그래서 인셉션 버전 2라고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처음에 인셉션 버전 1을 5x5를 쪼개서 3x3 두 개로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또 쪼개서 인셉션 버전 그 2에서 또 나눴습니다. 팩토라이제이션을 사용해서 이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네, 이 인셉션 구조가 요거와 일치합니다. 요 구조를 하나씩 쌓았다. 네, 이 구조가 이거다.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이 가운데 있는 것은 또 저희 말씀을 안 드렸지만 또 중간에 리덕션이라고 또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럭을 또 하나 쌓았다. 그리고 또 인셉션 하고 두 번째 리덕션 또 그 블럭을 해서 또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조 학습기, 네,
그거를 사용을 한 모습이고, 마지막에는 이제 또 인셉션 버전 3가 또 그 다른 인셉션을 사용을 해서 이거를 마지막에 또 블럭을 2개 넣었습니다. 이렇게 구조를 계속해서 쌓아갔다, 스태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셉션 관련해서는 이만 그 발표를 마치고, 실험 관련해서는 어차피 이미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험을 했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2014년도에 조금 성능이 잘 나왔다, 뭐 이렇게만 마무리가 되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논문을 또 따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번에 제가 발표를 하려고 하는 그 타임 시리즈 클래시피케이션 TSC에서의 그 인셉션 FCN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에서도 느낌이 오시다시피 이제 시계의 분류에 있어서 가장 잘 알려진 두 가지 기술인 그 인셉션 모듈과 FCN, 그러니까 Full Convolutional Network를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셉션 타임 방법보다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총 그 85개의 그 타임 시리즈 데이터셋을 포함하는 그 요 데이터셋에 대해서 그 테스트, 그리고 교육, 테스트 트레인 시간과 그리고 전체 정확도 면에서 좀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계 분류 문제에 있어서 원래는 그 전통 알고리즘 기반으로 접근을 했다가 이제 딥러닝 적용하는 것이 트렌드가 되었고,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시계열 데이터를 이제 그냥 분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추출을 하고 분석하는 그런 과정과 함께 또 아예 이 시계열 자체를 이해하려는 요구가 상승을 해서 딥러닝을 쓰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그 저자의 생각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DNN, 딥 뉴럴 네트워크는 이제 다차원 데이터를 처리하여 분류 또는 로컬라이제이션을 통해서 그 컴퓨터 비전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레코그니션 태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의 깊이가 왜냐하면 중요한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지 자체가 뭐 224, 224, 3 이러면은 굉장히 큰 그 차원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 근데 시계열 같은 경우는 1D 플랫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이 간단한 그런 시퀀스드 데이터만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댄스하거나 뭐 그런 건 필요하지 않다, 뭐 이렇게 계산이 복잡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사용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UCR 데이터는 정규화된 156개의 데이터셋이 있고, 그 각각이 다양한 랭스와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다운표 친 것들은 대부분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eep Learning for Time Series Classification or Review 논문에서는 이제 저희 자주 쓰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과 인코더, 레즈넷, FCN을 포함한 다양한 딥러닝 모듈을 구현을 해서 이제 UCR 데이터를 가지고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데이터셋과 이제 일별량, 다별량 데이터에 대해서 결과 비교를 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계열 분류 쪽으로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 논문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44페이지 정도 되니까 네, 그냥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인셉션 타임 그 논문이 또 있습니다. 네, Finding AlexNet for Time Series Classification 에서는 이제 인셉션 모듈을 채택을 해서 TSC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인셉션 모듈의 주요 아이디어가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됐냐, 그러면은 연속형으로 이루어진 그런 시계열 입력에 대해서 다양한 길이의 여러 필터를 동시에 적용을 하는 것을 채택을 했습니다. 아까 인셉션 구조에 대해서 기억하시면은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3개가 여러 개 이렇게 들어간 것이 있는데, 그거를 여러 길이를 한꺼번에, 여러 윈도우 길이를 한꺼번에 보는구나 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1번, 2번 같은 경우는 그 인셉션 FCN 이 방법에서 우리가 이런 컨트리뷰션으로 했다라는 간단한 방식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원래 있던 인셉션을 살짝 수정했다가 되겠고, 두 번째는 그 디퍼 FCN 블럭과 인셉션 모듈을 결합해서 성능을 향상시켰다, 뭐 이렇게 컨트리뷰션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그 시계열 분류에 있어서 전통적인 알고리즘, 머신러닝 베이스드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크게 논문에서 3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디스턴스와 인터벌과 그리고 딕셔너리, 이렇게 3가지가 있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디스턴스를 기반으로 해서 시계열 분류를 하는 방법은 K-민즈를 쓰는데 이제 다이나믹 타임 머핑을 씁니다. K-민즈 클러스터링은 원래는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시계열 계산을 합니다. 시계열 그 유사도를 계산합니다. 근데 이제 유클리드 말고 다이나믹 타임 머핑을 써서 그거에 대해서 최적의 비선형 정렬을 찾고 유사도 값으로 디스턴스 값을 출력을 해서 비교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인터벌 같은 경우는 이제 구간별로 잘라서 본다는 건데, 타임 시리즈 포레스트가 대표적이고, 그 구간으로 잘랐을 때 각 구간이 어떻게 분할이 되는지, 트리 구조에서 어떻게 분할되는지를 이제 뽑고 앙상블을 시켜가지고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게인과 디스턴스 메저먼트의 조합을 사용하는 그런 트리 기반의 앙상블 방법을 제시했다. 그래서 아까 그 디스턴스 기반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 경우가 그대로 유클리드적으로 이제 유사도를 계산한 부분이고, B1 같은 경우가 다이나믹 타임 모핑을 써서 이렇게 유사도를 파악한 모습입니다. 각 포인트에 대해서, 타임 스탬프에 대해서 얘는 이 점이 제일 가까워, 이렇게 된 것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나온 디스턴스 값, 유사도 값이긴 한데요. 이 디스턴스 값을 그 변수로 써서 이것을 이제 K민지를 통해서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너네랑 이렇게 자르죠, 원래? 네, 이렇게 자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가 된다가 아까 그거에 대한 추가 설명이 되겠습니다.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보스라고 하는데요. Bag of SFT Symbolic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시계열에서 단어를 추출하고 그 각 시계열의 단어의 빈도를 나타내는 그런 피처를 구축을 합니다. 또 좀 참신했는데 이 방법이 그 시계열을 근사하고 또 양자화하는 그 연산을 수행을 하는데요. 그 SFT라는 방법이 그래서 다음 1, 2, 3번과 같이 순서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스 분류기는 1NN 분류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단어를 추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쿼리와 입력 데이터가 사이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그런 것을 찾게 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아까 근사한다 라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타임 시리즈에 대해서 그 근사하는 과정이 다음과 같이 되겠고요. 이 구간별로 real, image, real, image 이렇게 그 각각에 대해서 값을 도출을 합니다. 네, 프리의 트랜스폼을 사용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양자화를 진행을 하는데요. 양자화를 진행을 할 때 다음과 같은 구간에다가 할당을 하게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이 구간이 길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1.89는 여기 값이 할당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사실 뭐 여담이지만 만약에 5.56이었으면 뭐 딴 데 가서는 잘하면 뭐 D에 포함이 되었을 수도 있는 그런 거긴 한데요. 결론적으로는 시계열에서 단어를 이렇게 추출한다. 이 단어를 원래 학습했던 것들과 이제 비교를 해서 찾아낸다. 그런 분류 방법이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거로는 좀 더 쉬운 거로는 그 삭스라고 있는데 그거는 그 Y축을 양자화하지 않고 그냥 쪼갠 겁니다. 그래서 그 Y축 구간으로 들어간 게 있으면 그냥 걔로 하겠다. A, B, C, D, E, F, G 해가지고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이 방법이 아무래도 훨씬 더 좀 발전된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관심 있으시면은 그걸 먼저 보시고 이걸 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딥러닝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TSC에서의 딥러닝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생성 모델과 판별 모델이 되겠고요. 생성 모델은 오토인코더, 에코 스테이트 네트워크 이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과 엔드 투 엔드가 있겠는데요. 그 피처 엔지니어링은 이제 이미지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시계열을 어떻게 이미지로 하냐, 피처를 어떻게 하면 더 생성하거나 추출하거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게 이게 되겠고요. 엔드 투 엔드는 그냥 말 그대로 데이터 넣으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오는 거. 그래서 MLP와 CNN과 그 하이브리드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제 MLP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사용을 해서 비교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FCN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되겠고요. 이 둘 다 어차피 CNN 계열이니까 FCN과 레즈넷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비교 모델이 있다가 되겠고 아까 그 레즈넷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은 다음과 같은 인풋 타임 시리즈가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축이 시간이 되겠고요. 채널은 위로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컨볼루셔널을 진행을 해서 그 1D 플롯을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걸 이제 계산하는데 왜 레즈넷이냐? 여기 결국에는 레즈넷의 특별한 그 구조인 잔차 더하는 구조가 이렇게 진행이 돼서 레즈넷이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셉션 타임 for 클래시피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셉션 네트워크라는 게 먼저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 이제 제안된 방법이고, 어떻게 진행을 했냐, 이제 타임 시리즈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계열 변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미지로 그거 방법을 써서 이것을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그 맨 앞쪽에서 보여드렸던 그 이제 프리트레인된 인셉션 버전 3 모델에 넣습니다. 그럼 넣으면 어떤 값이 나올 거고, 이 값을 2048 디멘션의 벡터 스페이스에 매핑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마지막에 MLP 써가지고 분류한다. 그래서 이게 true랑 predict랑 얼마나 같은지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인셉션 네트워크였고 지금은 인셉션 타임이 되겠는데요. 인셉션 타임은 이제 아까 같이 그런 구조를 변환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1D 시그널을 그대로 넣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근데 넣었으니까 그대로 쭉 사용한다. 그래서 5개의 인셉션 네트워크의 조합으로 진행이 되고, 분류를 마지막에 이제 엔드 투 엔드로 쭉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셉션 타임 같은 경우가 지금 이 인셉션, 라이브한 인셉션을 먼저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시계열 데이터가 다차원의 시계열 데이터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로 여기 컨볼루션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길이가 1짜리를 해서 바틀렉 레이어를 생성을 하고, 이 바틀렉 레이어에 대해서 길이가 10짜리, 20짜리, 40짜리 컨볼루션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10짜리, 20짜리, 40짜리 이런 느낌으로 1x10, 1x20, 1x40 컨볼루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별개로 따로 여기 조그맣게 빨간 거 3x3 맥스플링입니다. 이거를 또 진행을 해서 총 4가지의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합치는 겁니다. 그게 인셉션 타임의 그냥 큰 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같은 그림인데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모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바틀렉 레이어를 먼저 구성을 하고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틀렉 레이어 외에는 원래 인셉션 블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다른 여러 필터가 있는 3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로 구성을 했다. 근데 이제 맥스플링 레이어를 이제 추가해서 그 스몰 피처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도 모델이 안정적으로 되게 만들었고, 그 슬라이딩 1x1 필터에서 이제 히든 피처를 추출하기 위해서 또 다른 컨볼루션 레이어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블록의 끝에는 이제 컨캐트네이션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보시면은 인셉션 블록의 수를 원래는 3개였는데 2개로 줄였습니다. 2개로 줄였고, 그래서 인셉션 타임 그 네트워크와 다르게 인셉션 FC에는 그 아까 그 앞에 그림에서 마치 10, 20, 40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를 10, 20으로만 해서 2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40짜리 그 컨볼루션 레이어가 줄었기 때문에 제안한 대로 파라미터의 수가 훨씬 적어졌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타임과 정확성 둘 다를 그 최적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인셉션 블럭에 대해서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그 인위적으로 계속 선택을 합니다. 그 자동으로 하이퍼 파라미터를 잡아주는 게 아니고 좀 실험을 많이 돌려서 최종적으로 선택을 한 걸로 이제 학습을 쭉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옆에 이제 블럭과 같이 되겠는데 아까와는 구조가 좀 다른데 이게 논문에서는 이 그림밖에 없어서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좀 그림이 잘못 나온 것 같아가지고 화살표의 진행 방향이 좀 그게 기존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병렬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타고 가면은 화살표 방향대로 가면 결국엔 얘도 하고 얘도 하고 얘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에 있어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2가지로 해서 그림이 잘못돼서 원래는 병렬적으로 하는 거다 원래처럼 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뭐 이렇게 통과를 쭉 하면서 1일 때도 찾고 10일 때도 찾고 20일 때도 찾고 이거를 한꺼번에 한다 뭐 이런 것도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쇼트컷 모듈이라고 해서 FCN을 이제 또 살짝 사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구현된 FCN은 그 사이즈는 모두 다 동일합니다. 하지만 커널 랭스가 다른 6개, 각기 다른 6개의 원디 컨볼루션 레이어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층 FCN을 사용하면은 이제 전체 네트워크 성능에서 하나의 인셉션 블럭이 감소한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옆에 구조가 심층 FCN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이거를 쓰면은 전체 네트워크의 성능에서 하나의 인셉션 블럭이 감소한다는 게 사실은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혹시나 뭐 느낌이 오시는 분들은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 사실 그 기존 FCN과 크게 다른 바는 없습니다. 거의 가져다 썼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마지막에 이 숏컷 모듈에서 나온 값과 아까 전에 인셉션 모듈에서 나온 값을 아웃풋 그 텐서 두 개를 각각 합쳐서 이제 계산을 하는 그런 레이어가 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아까 그 인셉션 블락에서 나온 그 값하고 FCN에서 나온 값하고 합친 거를 이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해서 마지막으로 드랍아웃 수정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거는 어떤 뭐라 그래야 되지? 어떤 클래스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모델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구조를 가지고 이제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조금 의문이 들었던 게 데이터를 조금 멋대로 조작을 해가지고 조금 의문이 들었는데 우선은 이제 단별량 시계열만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험 결과를 기존에 비교하려는 모델과 똑같게 하기 위해서 그 모델들에게도 다 일일이 실험을 진행한 것이 있고, 데이터를 균일하게 분포된 그런 데이터, 그러니까 유니폼 분포로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인풋 데이터를 0.0에서 0.1의 사이의 범위로 정규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들어오는 그런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 데이터 세트 내에서 이제 저렇게 정규화를 했는데도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타임스탬프 값이 있으면 그거를 지웠습니다. 무효화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저는 그거를 지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그 테스트 어큐리시는 중압값을 평가 지표로 사용했다.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데요. 경험에 의한 시행착오 메커니즘을 사용해서 네트워크 트레이닝에 쓰일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계속 돌려가지고 노가다를 통해서 최적의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구조를 써서 실험을 해서 이거가 그나마 나은 것 같다. 지금 사용하는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이 하이퍼 파라미터가 최선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체적인 큰 그림이 없어서 그거를 좀 만들려고 해봤는데 아무래도 좀 그림이 지저분해가지고 제가 좀 궁금하시면 제가 나중에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평가 지표 관련해서는 퍼클래스 에러라는 평가 지표를 사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FC는 n분의 1 어큐러시다. 그래서 낮을수록 좋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Numerical Result and Comparison과 같은 경우에서는 실험을 다 돌리고 나보니까 아까 85개 데이터셋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이 PLOP, 그러니까 시간당, 초당 부동소수점 계산 그건가?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낮을수록 처리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가 비교하고자 하는 인셉션 타임보다 시간도 빠르고 파라미터 수도 적고 데이터셋 승률 따져보니까 52개로 다 이겨가지고 제일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좀 통계적으로 또 비모수적인 통계적 가설 검정인 윌콕슨 사인드 랭크 테스트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어서 논문 보시면은 그냥 결국에는 잘 했다라는 것을 그냥 통계적으로 검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 평가지표 퍼클래스 에러라는 게 원래 다른 시계열 분야에서도 쓰이는 저는 지금 시계열이 보통 불균형이 좀 심하잖아요, 데이터가. 네.
클래스별로 불균형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저 많이 쓰는 건가요? 저도 사실 이번 논문에서 처음 보긴 했는데요. 왜냐면은 근데 그 앞서서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데이터셋이 일단 여러 개이기도 하고 그 데이터셋마다 각각의 클래스 개수도 다르고 네, 그 또 데이터 길이도 다르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좀 그 데이터의 크기만 0.0에서 0.1로 맞춘 거지 나머지는 전부 다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아마 이 지표를 사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저도 결론은 처음 봅니다. 이게 그 지금 소논 결과 논문에 쓰인 거 보면은 사실 그 인셉션 타임이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아, 네, 그 표 자체만으로 봤을 네, 때는 근데 보면은 이게 그 실험 세팅도 그렇고 좀 자의적으로 설정한 게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설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능 차이가 이 정도면은 논문의 컨트리뷰션이 저도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저도 약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를 너무 좀 자의적으로 조작을 하는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좀 처음에는 이 개념에 대해서는 사실 이 두 개를 섞는다는 게 약간 그 처음 나온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막상 뜯어보니까 그 인셉션도 사실은 크게 뭐 바뀐 거 없고 FCN도 거의 가져다가 그대로 썼고 그래서 그 FCN 계산할 때 그 원래 그 컨볼루션에 이 인셉션을 그대로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넣어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한 거여서 사실 뭐 그렇게 컨트리뷰션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자의적으로 그 실험을 해봤는데 그래도 뭐 이겼으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부분에 대한 질문이 지금 요 수식에서 보면은 PC 값이 낮을수록 좋다고 평가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저 이제 뭐 어큐러시가 높으면은 당연히 분자가 작아질 테니까 낮은 수치가 좋은 수치다라는 게 이해가 되는데 그럼 n이 지금 클래스 수인데 클래스 수가 사실 많아지면은 또 값이 작아질 수 있지 않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클래스가 많은데 어큐리시가 그 좀 약간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가 돼가지고 클래스도 적고 어큐리시도 낮고 그 뭐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클래스가 만약에 한 60개 되는 클래스인데 어큐리시가 80이 나온 경우랑 클래스가 한 20개 되는데 어큐리시가 95가 나오는 경우랑 이거에 대해서는 직관적으로 비교를 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이 지표를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네, 클래스 수가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또 압도적으로 사실 위엔 분자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다 0에서 1 사이의 값이기 때문에 분모의 그 영향력이 좀 클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클래스가 많은데 분류를 잘 하면 결국엔 좋은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고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인셉션 FCN에서는 구글처럼 인셉션 모듈을 깊게 쌓은 거는 아닌 거예요? 쌓은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큰 구조가 없어서 저도 좀 아쉬웠는데요. 이게 요거 간단히 있으니까 요 사이에 그 본인들이 수정한 인셉션을 이렇게 쌓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존의 그런 인셉션보다 깊이라 그래야 되나? 그게 적은 이유는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계열 데이터다 보니까 이미지보다는 계산하기가 또 쉽고 또 그 시계열 데이터를 그 1D 플롯을 계산해봤자 어차피 값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어서 계산하면 할수록 점점 더 작은 값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아마 네 결국에는 인셉션을 요 하나하나에 넣었다.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원래는 여기 앞에다가 그 스템이라고 해서